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의 하늘, 푸른 창공을 늠름하게 나르는 우리 여객기의 모습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민항이 지구의 그 구석구석까지 세 개의 날개로 떠오른 건 바로 국력의 신장과 맞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만납시다는 올해로서 민항 출발 20주년을 맞이한 대한항공의 조중건 사장을 모시고 20년의 민항 발자취와 함께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중건 사장님을 아는 여러분들이 비행기만큼이나 빠르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바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세계 항공 역사와 비교한다고 그러면은 20년이 그렇게 긴 세월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20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긴 세월이라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민항으로 출발해서 20년을 맞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20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이도 느껴집니다만은 1969년 3월 1일 네. 항공기 8대 하고 네. 또 직원이 한 1000여 명 하고 네. 3개 도시를 시작을 해서 69년 3월 1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일을 기해서 꼭 20년이 됩니다마는 그간 17개 국가의 37개의 노선을 도시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잘한 발자취와 네. 또 국민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해주신 성원의 은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감개무량합니다. 네. 지금 그 세계 10위권에 드는 항공사라고 들었습니다. 10위권이라는 것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10위권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이 국제 기구의 항공 관계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예. 아이카오라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매년 항공회사가 항공 승객을 낳는 통계를 잡습니다. 예. 그것이 비행기 대수하고 예. 수송을 한 여객 숫자하고 거의 맞먹습니다. 예. 그래서 10위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현재 대한항공이 꼭 전 세계에서 상위권으로 12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988만 명을 날랐다는 그 사실이 또 근 60대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어갔다는 통계 숫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 사진을 보면 아마 감개가 누구보다도 무량하실 겁니다. 저게 시작할 때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민항으로 출발할 때요? 그렇습니다. 저게 예.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 분이 저희 회장이시고요. 예. YS11을 가지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그때는 다 프로펠러기였겠죠. 네. 저것이 맨 처음에 시작한 DC9 한 대, 제뜨기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아. 저게 한 대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프로펠러기였습니다. 예. 예. 역시 지금 이것도 초창기의 비행기들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저 예. 뒤에 그 꽁지가 3개가 있는 것이 2차 대전에 마카다 장군이 네. 저 비행기를 타고서 일본의 개선 장군의 입장에서 내렸을 때 저 같은 비행기를 저걸 타고 내리셨습니다. 아, 네. 이 비행기도 역시 프로펠러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쌍발 YS11이라는 비행기입니다. 예, YS11이라는 거예요. 예. 네. 이것이 DC9 예. 항공입니다. 그 당시에 한 대밖에 없었던 제뜨기.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예. 요즘은 뭐 프로펠러기라는 것은 이 여객기로서는 한 대도 사용을 안 하시겠죠? 금년에 한 대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거를 네.
치려고 하는데 예. 멀지 않아서 이제 목포를 뜁니다. 근데 목포의 비행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금년 10월달에 예. 비행기를 목포에 취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행장이 길면은 제뜨기를 뜨겠습니다만은 네. 비행기의 여건이 프로펠러기밖에 들어갈 수 없는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비행장을 확장할 때까지 그 비행기를 쓰고 예. 비행장이 확장이 되면은 제뜨기로 취항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프로펠러기가 유용하게 쓰이는 곳이 있군요. 아직 한 대 남았습니다. 예. 이 세계 최대 항공사는 어디입니까? 1위의 항공사는요? 이 소련의 에로프로트라는 항공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네, 그 항공회사는 비행기가 한 350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원래 소련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수송 수단의 일환으로서 항공기를 거의 다 날르고 있기 때문에 한 350대 항공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칼이 그 동안에 말이죠. 이 20년 동안에 그 모신 승객은 모두 몇 분이나 됩니까? 현재 작년 말까지 한 7,700만 명을 날랐습니다. 금년에는 몇 분이나? 금년은 현재로서 한 1,150만, 1,200만 정도 날르지 않겠는가. 작년엔 몇 명이나 탔습니까? 작년에 988만 명 날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1,000만 명이 탔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까지만 하면은 뭐 한 8천만, 9천만 정도의 승객을 모시게 되는데 그 숫자라는 것은 정말 20년간의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4천만으로 치면은 최소한도 1인당 2번씩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대략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하하. 지금 그 세계의 37개 도시를 그 비행기가 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세계 37개 도시라는 것은 항공사로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항공 노선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간 20년 동안 운영을 하고 보면은 동남아시아권에서는 일본 다음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특히 중국하고의 국교가 없었던 상황도 있고 또 소련하고의 국교가 없고 동그라파하고도 국교가 없습니다만은 정부가 추진하는 이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작년에 올림픽을 기해서 소련의 10번씩 20회를 소련 영공을 날렸고 중국하고도 대화를 하고 있고 소련하고도 아직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전기선을 뜨겠느냐 하는 거는 아직 미정입니다만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가 지금 60여 대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대한항공이 제일 비싼 비행기는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지금 김영 앞에 있는 이 747-400 이 비행기가 한 대가 미화로 1억 3,500만 불입니다. 작년 가격으로. 매년 비행기 대단합니다. 네, 매년 비행기 값이 5% 내지 10%가 올라가니까는 금년에 이 비행기를 사주면 근 1억 5천만 불 헛갈아질 않느냐. 그것도 현재 지금 주문을 하면은 4년 후 내지 5년 후가 아니면 차례가 안 옵니까? 차례가 안 옵니다. 하하. 대단하군요. 다행히 저희는 재작년에 10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 이 비행기를 420명을 타는 747-400을 금년에 석 대를 받습니다. 네. 예. 이게 비행기 한 대가 400여 명 태우는 비행기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몇천 명, 만 명 근무할 수 있는 커다란 빌딩 하나의 값과 뭐 조금도 손색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대단한 엔진 거군요. 여기 달린 엔진 하나가 근 1,000만 불 합니다. 한 엔진 하나가요? 엔진 하나가. 그래서 이 항공사업이 힘이 든 것이 그간 대한항공이 투자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은 30억 불을 더했습니다. 32억 불 가까이 됩니다. 미화로요? 미화로요.
그럼 앞으로 투자 안 하고도 괜찮냐? 네. 앞으로도 한 25억 불 내지 30억 불을 앞으로 5년간 더 해야만 될 겁니다. 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1년에 새 한 비행기를 또 네. 네, 교체해야 될 테니까. 교체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60대 가운데서 연간 몇 대씩이나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이게 한석 대씩. 자동차로 치면 폐차 하듯이 비행기가 이제 노후돼 가지고 이렇게 못 쓰는 비행기도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네. 비행기의 수명이 대략 경제 수명이 한 20년 갑니다. 한 대 가지고요. 예.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영화를 하고서 맨 처음 도입한 747이 1972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1992년이 되면은 20년, 20살이 됩니다. 네. 20년이 되면은 한 10년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만 네. 대한항공의 회사 방침으로서는 20년 쓴 비행기는 새 거로 무조건 바꾸기로. 바꾼다. 네. 그래서 보다 좋은 쾌적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또 안전한 운항을 하기 위해서 20년 되면 무조건 비행기를 바꾸는 그러한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년 된 비행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제 팔죠. 그걸 또 사가는 데가 있습니까? 예, 그 비행기를 이제 남미, 예. 중남미, 예. 또 아프리카, 아하. 또 요새 비행기가 주문을 하면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예. 미국에서도 사갑니다. 20년 된 그렇군요. 비행기를. 네. 근데 20년 동안에 7,700만 명이라는 승객을 모셨고 그리고 최신 비행기를 뭐 이렇게 하나에 1억 5천만 불짜리를 몇십 대씩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세계 10위권에 한국의 민항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모든 그 제반 여건 말하자면은 정비하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승객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파일로트들의 기량 또 그밖에 그 승무원들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비 시설면 또 조종 기술면은 세계에서 첫째 둘째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그거는 누가 판정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판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루프트한사의 조종사들을 네. 저희가 그 인천에 모의 비행 장치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얘기해서 시뮬레이터라고 그러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들여다가 저희가 훈련을 또 시키고 있고 저희 조종사뿐만 아니라 저희 조종사도 매 6개월마다 2만 시간이 된 경력 조종사도 매 6개월마다 들여다가 예를 들어서 엔진이 4개가 있어서 4개를 가지고 뜨는데 그 비행 장치에서는 엔진을 2개도 꺼보고 엔진을 3개를 꺼보고 엔진 하나 가지고 뜨라. 그게 굉장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하. 굉장히 어려울 상황을 붙여가지고서 그때 어떻게 조작을 하고 어떻게 손님을 안전하게 다시 회항을 해서 모시느냐까지도 매 6개월마다 조종사에게는 아주 어려운 시험을 네. 겪고 거기서 합격이 안 되면 그것이 완전히 합격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는 제도 아주 엄격한 안전운항에 대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대한항공의 사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남아는 물론이고 소련에서도 높이 평가를 해주더군요. 일전에 네. 미국서도 대한항공의 조종 기술 네. 또 정비 기술이 네. 완전 궤도에 올랐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저 대한항공에서는 비행기 제작도 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예. 어느 정도의 수준의 비행기를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어떤 비행기를 만듭니까? 한 10년 전에 김해에다가 예. 20만 평의 대지에다가 투자를 한 1,200억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자체의 정비 항공기 정비는 물론이고 네. 또 항공기 제조 사업을 하면서 창공호 네. 그것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조립을 해서 정부에 납품을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비행기의 여러 부분을 보잉 747의 여러 부분을 저희가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747에. 네. 그래서 747뿐만 아니라 맥도날드 다그라스의 MD 레빅이라는 비행기의 이 앞부분 이쪽도
만들어서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기체의 일부를 기체 일부를 만들고 있고요. 예. 또 그거 이외에 헬리콥터도 지금 만들어서 미국에 네. 수출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여객이나 화물 운송 수송뿐만 아니라 항공기 제조 사업 또 부품 수출 산업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참여를 해서 외화 가득의 이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비행기들과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큰 비행기를 사오시는군요. 이 큰 비행기는 만들 수가 없을까요? 이런 그 점보라든가 이런 거는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전 세계에서 점보 만드는 데가 뭐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하. 구라파도 지금 못 만듭니다. 구라파가 만드는 게 에어바스이기 때문에 괜히 무모하게 그거 만들어 가지고 경쟁이 안 되겠죠. 경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런 면에서는 아마 경쟁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부품을 만들어서 협력 체제로서 납품을 하고 거기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그것이 현명한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조 사장님께서는 이 항공업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960년서부터 저 에어 코리아라는 걸 시작을 했고 예. 그거 한 1년 하니까는 5.16 군사혁명이 나서 항공사업이 중재가 됐다가 또 국영기업체가 생겨가지고서 항공사업을 하고서 몇 년 하다가 도저히 적자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 민영화를 해줄 테니 인수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1969년 3월 1일 날 민영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항공을 지켜온 그러니까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대한항공을 운영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산 증인은 국민 여러분이 산 증인이시고 저는 심부름 한 죄밖에 없습니다. 이 칼을 창업하신 그 조중훈 회장께서 친형님 되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평소에 어떤 호칭을 쓰십니까? 뭐 회사에서는 깍듯이 회장님이고요. 예. 집안에서는 형님이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 두 분이서 의견에 대립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까? 뭐칼 한진그룹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회장이 아이디어를 내시든 뭐 제가 아이디어를 내든 항상 상대적인 아이디어로 의견을 교환을 해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김영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은 나는 그 의견이 맞지만은 네. 일단 반대의 입장에서 문제를 토론을 해갑니다. 허허. 항상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자가 아니라 그건 누구나 하는데 네. 저는 회장께서 안을 낸다고 했을 때 그 틀림없이 맞는 안이고 의견이지만은 네. 저는 일단 반대적인 입장에서 반대도 해봅니다. 반대를 하긴 위안을 반대를 해서 토론을 허물어서 예. 그게 결과가 어떻게 결론을 지을 수 있느냐 하면은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전장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그 조 회장께서는 무슨 안을 내실 때 이 내 동생인 조중건 사장은 일단 반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알고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거죠. 거의 매사를 그런 식으로 토론을 허물어서 일단 회사가 결정이 되면은 뭐 무조건 따라갑니다만은 예.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열띤 토론을 해가면서 양쪽의 결론을 한번 내봅니다. 칼을 처음에 그 국영에서부터 민영화 시킬 때 그걸 인수할 때 대단히 적자인 회사인데 그때 조 사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인수하지 말자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유 그거 뭐 1년에 100만 불씩 지난 5년 동안 적자를 본 회사를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 승낙을 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 앞에서 그 참 반대를 한다는 게 대통령이 그 좀 인수 좀 해주시오 부탁을 하는데 대통령 앞에서 어느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걸
대통령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 회장도 느끼셨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난 거를 어떡합니까? 네. 일단 인수한 후에는 뭐 열심히 일이 되게끔 네. 오늘의 대한항공을 국민의 성원과 더불어 오늘을 만들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몇 년이나 적자를 보셨습니까? 처음에 인수해 가지고요. 한 10년 가까이 적자 봤습니다. 친동생으로서 형님 되시는 조중훈 회장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장으로서 자격을 너무 많이 갖추셨다고 보고 머리가 두뇌가 비상합니다. 저분이 뭐 아이디어가 끝이 없는 분이고 정력적이고 네. 참 칭찬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 많아서 말씀이죠. 그분이 가진 어떤 단점은 없으십니까? 동생으로서 이렇게 보기에 우리 형님은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없습니까? 뭐 단점 뭐 어디 있겠습니까? 형님인데 깍듯이 모시는 거밖에 없죠. 단점을. 형님의 그 영향을 크게 받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들 수 있습니까? 제가 59년에 미국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얘기가 지구 이겨라. 제가 그때 나이가 29. 군대를 4년 반 갔다가 와서 그러니까는 이긴데 한참 젊은데 네. 지구 이겨라. 지구 이겨래? 지구 이겨라. 예. 이기고 지지 말고 아하. 지구 예, 이겨라. 알겠습니다. 이 양반이 나 한참 젊은데 지긴 왜 지라고 그러느냐. 지구 또 이기라는 얘기는 또 무슨 소리냐. 이게 상호 모순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한참 그거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 가만히 터득을 해보면은 이기고 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지고 이긴다. 지는 척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거다 하는 그 말씀을 아직도 감명 깊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조중훈 회장께서는 그 전후에 어려운 그 여건과 상황 아래서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참 그 입지전적으로 사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근데 조 사장께서는 그 비교적 순탄하게 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별 고생 없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분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미국서 공부할 때라든가 그밖에 정말 남 모르는 고충이 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떤 쪽입니까? 글쎄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개월을 지하실에서 90일 동안에 겪었고 군대에 51년에 군에 입대를 해가지고서 4년 반 근무를 했고 일선에도 가 있었고 또 군인으로서 미국 포병학교에 교관으로 2년 가 있었고 또 55년에 미국서 제대 현지 제대를 하고 네. 미국에서 대학을 다녀서 졸업을 한 다음에 59년에 돌아왔습니다. 대학 다닐 때야 뭐 장학금도 받았고 또 과학도 했고 네. 접시도 많이 닦았고 또 여름에 일을 할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할 때 거기서 돈도 좀 벌어 학비를 벌었고 또 한 달에 80불을 더 벌기 위해서 신문도 한 열흘 배달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즘도 내 신문 배달하는 아이들 보면은 옛날 생각이 나서 말이죠. 한 달에 열흘씩은 신문 배달을 하죠. 1년이면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며칠이나 비행기를 타십니까? 글쎄 없습니다. 뭐 정확히 날짜로 계산하기보다는 한 25% 정도는 비행기를 타는 시간이 3개월 정도는 비행기를 타십니다.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것은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비행기 타고 우리가 하는 서비스도 좀 체크를 좀 해야겠고요. 또 해외의 이 항공회사 사장들은 모임이 항상 바깥에서 저희도 주최를 합니다만은 많은 회의가 해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항공협정도 또 하러 해외 나가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어떤 경영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항공의 사장으로서 손님들에게 절대 친절해야겠다. 그건 뭐 절대입니다. 네. 네. 절대 친절하게 해야겠고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특히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이라는 그 특수한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안전운항을 해야겠다 하는 그 몇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안전운항을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아주 철두철미한 그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스튜어디스만 하더라도 한 1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어디스들한테 철두철미한 교육을 시키고 또 언어 교육도 좀 시켜서 어떤 손님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걸 하는데 참 우리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서 외국어 교육이 좀 철두철미하게 좀 칼에 들어오기 전에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입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외국어 교육들이 조금 부족해서 서비스 교육을 좀 더 다른 걸 시켜야겠는데 그거 시키기 전에 외국어 교육을 시키느라고 상당한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국민 여러분들 특히 젊은 여성 중에 칼의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희망만 하지 마시고 외국어 교육에 대한 훈련을 네. 희망 대신 앞장서 주셨으면 제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가끔 기내에서 말이죠. 예. 승무원과 같이 손님들에게 사장이라는 거를 내세우지 않고 서비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예. 왜 그걸 합니까? 저 자신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대한항공 사장이기 때문에 예. 손님들하고 만나 뵙고 커피도 논아드리고 오렌지 주스도 논아드리고 신문도 논아드리는 거가 싫으면은 네. 칼 사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왜 하느냐? 제가 좋아서 합니다. 또 손님들하고 예를 들어 가끔 지난번에는 3월 초에는 서울 부산에 다니면서 직접 제가 커피도 논아드렸고 네. 또 캔디도 논아드렸고. 근데 손님들이 사장인 줄 압니까? 많은 분들이 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서 예. 야, 조 사장 이거 되게 비싼 커피 먹네 그렇게 농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목적이 제 자신이 손님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해서 손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겠다는 것도 있고 네. 우리 스튜어디스들로 하여금 사장도 한다. 사장도 이렇게 직접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도 예. 가끔 하는 것이 손님들도 기쁘게 해주는 서비스 혹시 방법이 지금 이 아닌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이렇게 촬영을 해 놓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선전 홍보용으로 한 번만 하신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한 대여섯 번, 몇 년 동안에 대여섯 번 했어요. 1년에 대여섯 번씩 하십니까? 1년에 한두 번 합니다. 아하. 예. 그 언제 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제가 비행기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한항공 기념 사장으로부터 커피라든가 뭐 이런 신문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 그 기분이 다를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모시겠습니다. 예. 그 손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20년 동안의 승객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공 인구가 참 많이 느셨어요. 네. 옛날에는 20년 전만 하더라도 비행기 타는 손님은 참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은 부유층에서 항공기를 타셨습니다마는 요즘은 항공 인구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웬만하면 피로감을 덜 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 부산, 특히 서울, 제주는 항공기 아니고서야 이제 댕길 수가 없는 걸로 해서 계층이 폭이 넓어지셨고 즐거운 비명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세계의 항공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뭐 항공사 다 있는데 그 여러 나라의 다른 항공사의 비행기도 많이 타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 어떤 회사의 기내 서비스가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칼은 물론 제외되는 겁니다. 이 얘기에서는. 왜냐하면 사장이 타면은 누구나가 다 당연히 잘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장인 줄 모르고 이제 딴 비행기를 탔을 때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장이 탔다고 잘해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가나미에 탑니다.
1등석에 안 타십니까? 1등석에 안 타고. 그래서 1등석에 안 타고 일반 보통 사람 입장에서 비행기 맨 뒤에 타서 네. 서비스를 저 자신 체크를 하고 예. 또 같이 도와도 주고 예.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데 각 회사마다 이제 서비스는 그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미국은 보면은 할머니들이 아직도 스튜어디스가 많죠. 스튜어디스들을 네.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애처로운 감이 없잖아 있어서 미국 항공회사는 그렇고 일본은 일본대로 또 이게 있고 해서 칼은 칼 나름대로의 그 독특한 그 맛을 좀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뭐 몇 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스위스 에어도 있고 자팬 에어라인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거긴 거기대로 잘하는 점도 있고 잘 못하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좋은 건 배우고 좋지 않은 거는 배우지 않음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독특한 서비스를 형성을 하고 구상을 하고 실천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엔 말이죠. 그 오늘의 그 세계의 날개로 대한항공이 부상하기까지 경영진과 사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대단히 컸을 겁니다. 지금 조 사장께서는 특히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최일선에서 승객들과 접촉을 하는 기장과 그리고 남녀 승무원 한 분씩을 저희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아주 좋죠. 예, 자 들어와 주십시오. 네. 여러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 오래간만입니다. 네. 앉으세요. 예. 네.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앉으십시오. 저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너무 멀어서요. 마이크를 좀 네, 착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2만 시간을 돌파하신 그 기장이신 이상득 씨 나오셨고 남자 승무원이신 손범선 씨 그리고 여승무원 심원경 씨가 나오셨습니다. 이 피곤하시고 바쁘신 일정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평소에 이렇게 사장님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 경우는 이제 비행 중에 예. 사장님이 혹 타시면은 반드시 그 조정석에 한 번씩 들어오십니다. 어허. 그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뭐 날씨 또 그다음에 목적지 그 여러 가지 그 날씨라든가 또 실제 저희들이 그 비행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네. 여러 가지 그 문제점 예. 이런 거 직접 물어보시고. 그렇습니까? 네. 네. 우리 심원경 양이라고 그러셨죠? 네. 사장님과 이렇게 만난 적이 있습니까? 기내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지만요. 이렇게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요? 네. 가까이서 뵈니까 어때요? 글쎄요. 더 젊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이상 좋은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항공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제 경우는 66년도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66년에요. 네. 올해로서 만 23년이 되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전신. 네. 그때부터 공사 있었군요. 시절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그 2만 시간을 돌파하셨다고요? 예. 그 지금 그 기장을 가지고 나오셨죠? 네. 그게 2만 시간 돌파한 분에게 수여되는 겁니까? 네. 전 어디 구경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이 순금으로 된 이 날개 위잉을 받으셨는데요. 이 2만 시간 돌파하신 분이 칼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2만 시간 돌파한 기장이 한 32명. 예. 이 안전하게 그 비행을 하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마음가짐과 노력이 필요합니까? 제 경우도 그렇지만은 기장 생활에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비행에 필요한 모든 그 지시사항, 네.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그 운항에 따른 그 규정이 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를 위반했을 경우는 네. 반드시 그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비행 생활에서 그 느낀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몸입니다. 네. 건강이 좋아야 이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두 가지의 그 비결이 저로 하여금 무사고로서 2만 시간을 돌파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라는 것은 어느 정도나 안전한 것입니까? 교통기관으로서.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2년 전까지 그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네. 그보다 더 안전합니다. 자동차보다 안전합니다. 네. 뭐 그건 한없이 안전한 거. 심원경 씨는 경력이 얼마나 되는 스튜어데스입니까? 네, 올해로 꼭 5년째 됐습니다. 5년이요? 네. 어떻게 해서 스튜어데스가 되셨습니까? 보통 승무원이 된 스튜어디스가 된 저희 동료들 경우 보면요. 네. 이유가 같습니다. 되게 네. 구체적으로 어릴 때부터 그냥 막연히 동경하는 식으로 저도 그런 여승무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네. 예. 그 동경하던 직업이니까 네. 소원을 이루셨습니다. 네. 5년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근데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튜어디스가 아직도 이제 물론 몇 년 전까지는 굉장히 화려한 네.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결코 그렇지만 않다는 것을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네. 비행해본 그런 어떤 네. 상황으로 볼 때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막연히 동경의식을 갖고 어떤 네. 화려한 생각만 하고 들어갔는데 5년 동안 근무해보니까 전혀 그런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네. 무척 이 스튜어디스라는 직업이 무척 많은 노력과 인내와 또 자기 개발이 필요한 직업이거든요. 네. 그거를 처음에 몰랐을 때 굉장히 회의와 갈등과 그런 나날로 한 1년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스튜어디스라는 게 바로 이러한 자기 개발, 자기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서 네. 항상 서비스하는 상태니까 네.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걸 느낀 후로는 좀 더 이제 하나의 직업으로 보면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죠. 참 그 보통 피곤한 직업이 아니겠던데요. 네. 제가 어쩌다가 참 자주는 못 간다마는 외국을 가면서 비행기를 탈 때 그 칼을 탑니다. 타면은 이렇게 보면 말이죠. 10시간, 12시간 심지어 길 때는 17시간 이렇게 19시간 가지 않습니까? 잠시도 쉬는 걸 못 봤어요. 네, 물론 다음 기착지에 가서 이제 그 승무원들이 바뀌긴 합니다만은 그 8시간이면 8시간, 9시간 동안 쉬어서 잠깐 앉아 있는 승무원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렇게 고단한 직업인데 왜 스튜어디스들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가? 저 직업이 왜 인기 있는가? 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그렇게 고달픈 직업인 것만큼의 보수에 관한 것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제가 다른 직종에 있는 여자분들의 그런 어떤 보수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요. 네. 이 스튜어디스의 보수에 대해서는 저는 스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손범선 씨는 몇 년이나 되신 남승무원이십니까? 예, 저는 한 6년 3개월 정도 비행했습니다. 6년 3개월이요. 네. 비행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한 6,000시간 정도. 6,000시간. 그 승무원도 10,000시간이라든가 이렇게 20,000시간이라든가 돌파를 할 때 기념패라든가 이런 걸 받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허. 여승무원 같은 경우는 한 5,000시간에서 받고요. 네. 남승무원 같은 경우는 한 10,000시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여자들은 시집 가기 때문에 네. 좀 한 3년 정도 하고 10,000시간까지 가는 비행기 타는 사람이 없군요. 지금 있기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드무니까 네. 남자들은 남자 승무원으로는 제일 비행 시간이 긴 사람이 얼마나 된 사람이 있습니까? 한 15,000시간 정도 타신 사무장님이 계십니다. 아하, 대단하군요. 예. 봉급은 만족스러우십니까? 이제 대한항공이 세계 10위 항공사에 되는데 네. 글쎄 월급은 월급보다는 근무 시간이나 네. 비행 시간이나 어허. 저희가 워낙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네. 고공에서 밤샘하고 네.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그 비행 시간을 좀 잘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지금 한 달에 몇 시간이나 탑니까? 한 달에 글쎄요 그게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데 네. 한 70에서 90시간 정도 탑니다. 네. 다른 항공사는 몇 시간 탑니까?
다른 항공사는 한 70시간 이하로 타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승무원들이 너무 이 비행 시간이 많다는 건 좀 고달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알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직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으로 아직 도달이 안 됐어요. 세계 열강하고 같이 생각을 앞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허리발 좀 졸라매서 네. 조금만 참고 그걸 전혀 모르고 안 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걸 서서히 시간을 가지고서 해결을 해야지 한꺼번에 모든 거를 동시에 세계 열강에 하는 시기로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시간을 가지고서 좀 여유를 가지고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는 그 문제가 금년 말이나 내년까지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로 현재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추궁이 가거나 그렇진 않겠죠?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앞으로 이 노선 확장이라든가 새로운 항로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구상은 어느 정도나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5월 달에 중국의 차타가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멀지 않아서 소련 관계도 앞으로 협상이 어떻게 진척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련의 영공 통과도 그렇고 소련 문제도 정부가 잘 타협을 해서 소련 문제도 해결이 나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새로운 노선으로서 금년에 인도네시아 또 오스트라리아 를 취항을 하고 또 26일서부터 4월 1일부터 저 암스테르담을 지금 취항을 하고 90년대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마드리드하고 이탈리 여기가 새 노선이 개설이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년 동안의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 막강한 항공사로 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력과 맞먹는다고 같이 비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경영을 잘 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선진국의 국민들처럼 편리한 문명의 이익을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한항공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그런 비행기가 나올 때 우리 국민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구라파 사람들과 동시에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 말씀을 해주시는 걸 잘 명심을 하겠고 또 여러 4,200만 국민 여러분들께 그간 대한항공이 20년이 되게끔 음으로 양으로 성원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0년, 앞으로 2000년을 향해서 대한항공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서비스를 잘하는 항공회사로서 키우는 것이 저희 대한항공이 국가에 대한 애국의 발휘가 아닌가 그러한 정신 밑에서 계속 노력을 하겠고 계속 여러 국민들께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것만이 가래 발전에 큰 약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15년, 13년, 15년 후에 있을 그 새로운 제3차의 항공사업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대한항공이 조금도 열강 항공회사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그러한 준비와 체제를 갖춰 놓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중건 대한항공 사장을 모시고 민항 20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의 발전상과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뻗어가는 국민의 날개로서 우리 국민의 상징으로서 외국 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손색이 없는 항공사로서 발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 사장님을 비롯해서 나와주신 대한항공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